안녕하세요. 오늘은 C샵의 리플렉션, 즉 런타임의 타입 정보를 분석하고 조작하는 기술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타입 오브와 get타입이 IL 수준에서 어떻게 다른지, 메서드 인포.인보크가 왜 느린지, 그리고 유니티의 IL2CPP 환경에서 리플렉션이 어떤 함정을 만드는지까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유니티 프로젝트에서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인스펙터의 적 유형을 문자열로 입력하면 해당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에너미 슬라임, 에너미 드래곤, 에너미 고블린, 적의 종류가 계속 늘어나는데 새 적을 추가할 때마다 if else 분기를 수정해야 한다면 유지 보수가 불가능해지겠죠. 리플렉션을 사용하면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줄에서 type.get타입으로 문자열에서 타입을 찾고, 여섯 번째 줄에 activator.createInstance로 인스턴스를 생성하죠. 새로운 적을 추가해도 이 코드는 한 줄도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편리함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리플렉션은 느리고 타입 안전성을 포기하며 IL2CPP 환경에서 코드가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리플렉션을 이해하기 위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프로그램을 건물이라 하면 클래스와 메서드는 각각의 방과 통로입니다. 일반적으로 코드를 작성할 때는 3층 300이 호로가라처럼 어디로 갈지 컴파일 타임에 이미 정해져 있죠. 하지만 리플렉션은 건물의 설계도면, 즉 메타데이터를 손에 들고 런타임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건물에 방이 몇 개 있지? 300이 호의 문은 잠겨 있나? 열 수 있나? 이런 질문을 프로그래밍적으로 하는 기술이 바로 리플렉션입니다. 이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단넷 어셈블리, 즉 DLL 파일의 내부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는 IL 코드와 메타데이터가 들어있고, 오른쪽에 시스템.리플렉션, 네임스페이스가의 메타데이터에 접근하는 API를 제공합니다. 타입, 메서드 인포, 필드 인포, 프로퍼티 인포, 어셈블리 같은 클래스들이 바로 리플렉션의 핵심 도구입니다. 리플렉션의 모든 작업은 타입 객체를 얻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 객체 하나만 손에 넣으면 해당 타입에 어떤 메서드가 있는지, 어떤 필드가 있는지, 심지어 프라이빗 멤버까지 모든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핵심 클래스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타입은 타입 자체를 표현하는 출발점이고, 메서드 인포는 메서드 정보, 필드 인포는 필드 정보, 프로퍼티 인포는 프로퍼티 정보, 그리고 어셈블리는 어셈블리에 포함된 모든 타입 목록을 제공합니다. 이 클래스들을 조합하면 런타임에 어떤 타입이든 분석할 수 있죠. 간단한 예시로 확인해 볼까요? 네 번째 줄에 플레이어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고, 퍼블릭 필드 HP, 프라이빗 필드 밑줄 시크릿 아이디가 있습니다. 13번째 줄에서 타입 오브로 플레이어의 타입 객체를 얻고, 14번째 줄에서 타입 이름을 출력합니다. 19번째 줄부터가 핵심입니다. getMessage의 바인딩 플래그스를 조합해서 퍼블릭 인스턴스 멤버 중 직접 선언된 것만 찾고 있죠. 그리고 23번째 줄을 보세요. get필드에 논퍼블릭과 인스턴스 플래그를 전달하면 프라이빗 필드인 밑줄 시크릿 아이디까지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리플렉션은 프라이빗이건 프로텍티드가건 가리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강력하면서도 위험한 이유죠. 자, 이제 타입 객체를 얻는 세 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은 타입 오브, get타입, 타입.get타입이 각각 어떤 경로로 타입 객체에 도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타입 오브는 컴파일 타임에 IL의 LD 토큰 명령어로 직접 메타데이터 토큰을 로드하므로 가장 빠르고, get타입은 런타임에 객체 헤더를 조회합니다. 먼저 타입 오브입니다. 세 번째 줄처럼 타입 오브의 타입 이름을 직접 넣으면 컴파일 타임에 타입이 확정됩니다. 이것이 IL에서는 어떻게 변환되는지 볼까요? IL 코드를 보면 핵심은 네 번째 줄의 LD 토큰 명령어입니다. 컴파일러가 타입의 메타데이터 토큰을 IL에 직접 새겨 넣는 겁니다. 런타임은 이 토큰으로 타입 객체를 즉시 찾습니다. 문자열 검색이 전혀 없으므로 사실상 상수 참조와 같아서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get타입입니다. 이 메서드는 인스턴스의 실제 런타임 타입을 반환하는데 특히 다용성 상황에서 중요합니다. 8번째 줄을 보세요. 변수 타입은 애니멀이지만 실제로 생성한 객체는 독입니다. 9번째 줄에서 get타입을 호출하면 변수 타입인 애니멀이 아니라 실제 런타임 타입인 독을 반환합니다. 다용성 상황에서 진짜 타입을 알아내야 할 때 바로 이 방법을 쓰는 거죠. 예를 보면 콜버트로 오브젝트.get타입을 호출합니다. 이 메서드는 객체의 메모리 헤더에 저장된 메서드 테이블 포인터를 읽어서 정확한 런타임 타입을 반환합니다. 타입 오브 LD 토큰보다 한 단계 간접 참조가 추가되지만 여전히 충분히 빠릅니다. 세 번째는
type.getType에 문자열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느리고 오류 가능성이 높습니다. 런타임이 문자열을 파싱하고 어셈블리를 탐색하고 타입을 검색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죠. 게다가 문자열에 오타가 있으면 컴파일러가 전혀 잡아주지 못하고 그냥 너를 반환합니다. 두 번째 줄처럼 같은 어셈블리 안의 타입은 네임스페이스와 타입명만으로 찾을 수 있지만 다섯 번째 줄처럼 다른 어셈블리의 타입은 어셈블리 정규화 이름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이 문자열을 잘못 쓰면 런타임에 널이 반환되는 거죠. 세 가지 방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타입 오브는 LD 토큰으로 컴파일 타임에 결정되니 가장 빠르고 getType은 콜버트로 런타임 실제 타입을 반환하며 type.getType 문자열은 내부 검색 로직을 거침으로 가장 느립니다.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실전에서 리플렉션을 어떻게 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method info.invoke인데요. 이 방법은 편리하지만 심각한 성능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코드를 보세요. 다섯 번째 줄에서 get 메서드로 메서드를 문자열로 검색하고 여섯 번째 줄에서 invoke로 호출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invoke는 매 호출마다 세 가지 비용을 치릅니다. IL 코드를 보면 12번째 줄에서 LDSTR로 메서드 이름을 문자열로 검색하고 있습니다. 런타임이 문자열을 받아서 메타데이터 테이블을 순회하며 일치하는 메서드를 찾아야 하죠. 그리고 16번째 줄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매개 변수를 LDNUL, 즉 오브젝트 배열로 전달하고 17번째 줄에 메서드 베이스.invoke를 콜버트로 호출합니다. 이 invoke는 매 호출마다 매개 변수 타입과 개수 검증, 접근 권한 확인, 그리고 값 타입의 박싱까지 수행합니다. 직접 호출 대비 100배 이상 느려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델리게이트 캐싱입니다. 처음 한 번만 리플렉션으로 메서드를 찾고 이를 델리게이트로 변환하여 캐싱하면 됩니다. 여덟 번째 줄을 보세요. delegate.create delegate로 메서드 인포를 액션 델리게이트로 한번 변환합니다. 그러면 11번째 줄처럼 이후에는 일반 메서드 호출과 거의 동일한 속도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리플렉션의 비용을 초기화 시점 한 번으로 제한하는 거죠. IL에서 확인해보면 24번째 줄에서 캐스트 클래스로 타입 안전한 액션 델리게이트로 변환하고 25번째 줄에서 액션.invoke를 직접 호출합니다. 이전에 메서드 베이스.invoke와 달리 매개 변수 검증이나 권한 확인, 박싱이 모두 사라진 겁니다. 가상 메서드 호출 한 번으로 끝나죠. 비교를 위해 일반 직접 호출의 코드도 살펴볼까요? 그냥 obj.hello를 호출하면 끝입니다. IL로 보면 단 한 줄, 다섯 번째 줄에 콜버트 하나로 끝납니다. 이것이 기준 속도인 ELX입니다. 델리게이트 캐싱은 여기에 1.5배 정도의 오버헤드만 추가되지만 메서드 인포.invoke는 무려 100배 이상 느려지는 거죠. 표로 정리하면 확실히 차이가 보입니다. 직접 호출이 1x 기준이고 델리게이트 캐싱은 약 1.5배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반면 메서드 인포.invoke는 100배 이상 느리고 매 호출마다 박싱과 매개 변수 검증이 발생합니다. 리플렉션을 쓸 때 반드시 델리게이트 캐싱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바인딩 플래그스입니다. get 메서드나 get 필드를 매개 변수 없이 호출하면 퍼블릭 인스턴스 멤버만 반환합니다. 프라이빗 필드나 스태틱 멤버에 접근하려면 바인딩 플래그스를 조합해야 합니다. 비트 플래그 열거형이므로 파이프 연산자로 여러 플래그를 조합할 수 있죠. 이 코드에서 아홉 번째 줄은 퍼블릭과 인스턴스를 조합해서 퍼블릭 인스턴스 필드인 퍼블릭 필드만 찾습니다. 반면 13번째 줄부터는 퍼블릭, 논 퍼블릭, 인스턴스, 스태틱을 모두 조합해서 클래스의 모든 필드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바인딩 플래그스를 적절히 조합하면 탐색 범위를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죠. 자주 쓰는 조합을 정리한 표입니다. 특히 마지막 declared only를 추가하면 상속된 멤버를 제외하고 해당 타입에 직접 선언된 것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조합들을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커스텀 어트리뷰트를 읽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어트리뷰트, 즉 특성은 코드에 메타데이터를 선언적으로 붙이는 방법이고 리플렉션은 이 메타데이터를 읽는 주된 수단입니다. 유니티에서 스킬 시스템을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줄에서 쿨다운 어트리뷰트라는 커스텀 특성을 정의합니다. 아홉 번째 줄부터 스킬 클래스에서 12번째, 15번째 줄처럼 각 메서드의 쿨다운 시간을 특성으로 붙입니다. 코드에 선언적으로 메타데이터를 추가하는 거죠. 19번째 줄부터 리플렉션으로 이 특성을 읽습니다. get 메서드로 스킬 클래스의 메서드를 순회하면서 22번째 줄에 get custom 어트리뷰트로 쿨다운 어트리뷰트를 찾습니다. 결과적으로 26번째에서 28번째 줄처럼
파이어볼은 쿨다운 1.5초, 미티어는 3초라는 정보를 런타임에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단순한 예시로 보면 세 번째 줄에서 타입옵으로 타입을 얻고 get custom attribute generic 메서드로 특정 특성을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IL을 살펴보겠습니다. IL을 보면 7번째 줄에서 LD 토큰으로 대상 타입을 로드하고 10번째 줄에서 get custom attribute generic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제네릭이라 반환 타입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탁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5번째 줄의 BR-폴스 분기처럼 특성이 없을 수 있으므로 널 체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부적으로 메타데이터 테이블을 순회하므로 호출 빈도가 높으면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유니티에서 리플렉션을 쓸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초기화 시점에 한 번만 호출하고 결과를 반드시 캐싱하라는 것입니다. 업데이트 안에서 리플렉션을 호출하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첫 번째 패턴은 에디터 도구입니다. 두 번째 줄의 유니티 밑줄 에디터 전처리기로 에디터에서만 실행되도록 감싸고 다섯 번째 줄에서 논퍼블릭과 인스턴스 플래그로 프라이빗 필드에 접근합니다. 에디터에서 디버깅할 때 유용한 패턴이죠. 에디터 도구는 빌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성능 걱정이 없습니다. 두 번째 패턴은 초기화 시 한 번만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여덟 번째 줄에서 게임 시작 시 한 번만 실행되는 레지스터 올 메서드 안에서 리플렉션을 사용합니다. 아홉 번째 줄에서 get 메서드로 메서드를 순회하고 12번째 줄에서 커맨드 어트리뷰트가 붙은 메서드를 찾습니다. 그리고 핵심인 16번째 줄입니다. 찾은 메서드를 delegate.create delegate로 변환한 뒤 딕셔너리에 캐싱합니다. 이후에는 밑줄 커맨드 딕셔너리에서 바로 꺼내 호출하면 되니 리플렉션 비용 없이 빠르게 실행됩니다. 이것이 유니티에서 리플렉션을 가장 올바르게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함정과 주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업데이트에서 리플렉션을 호출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줄처럼 매 프레임마다 get 메서드를 호출하고 다섯 번째 줄에서 new object bear를 할당하면서 인보크를 호출하면 매 프레임 힙 할당과 박싱이 발생합니다. GC 스파이크와 성능 폭탄의 원인이 되는 거죠.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네 번째 줄의 어웨이크에서 리플렉션으로 메서드를 한번 찾고 일곱 번째 줄에서 델리게이트로 변환해서 필드에 캐싱합니다. 그러면 13번째 줄의 업데이트에서는 캐싱된 델리게이트를 직접 호출하면 됩니다. 일반 메서드 호출과 동일한 성능으로 실행되죠. 두 번째 함정은 IL2CPP 코드 스트래핑입니다. 에디터에서 완벽하게 동작하던 코드가 iOS나 안드로이드 빌드에서 갑자기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니티의 IL2CPP는 앱 용량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코드를 자동으로 제거하는데 리플렉션은 문자열로 타입을 찾기 때문에 컴파일러가의 타입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코드를 보세요. 에디터에서는 문제없이 동작하지만 IL2CPP 빌드에서는 에너미 드래곤 클래스가 직접 참조되는 곳이 없으므로 스트리핑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 줄에 타입.get타입이 너를 반환하고 다음 줄에서 크래시가 발생하죠. 해결책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링크드 XML 파일에 보존할 타입을 명시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 세 번째 줄처럼 프리저브 특성을 클래스에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프리저브를 붙이면 IL2CPP가의 클래스와 모든 멤버를 스트리핑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리플렉션으로 동적 접근하는 타입에는 반드시 보호장치를 걸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함정입니다. system.reflection.emit은 런타임의 새로운 IL 코드를 동적으로 생성하는 기술인데 JIT 환경에서만 동작합니다. IL2CPP, iOS, WebGL, 콘솔 같은 AOT 환경에서는 플랫폼 not supported exception이 발생하며 전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 메서드를 만들고 IL 제너레이터로 명령어를 하나씩 넣는 코드는 PC 에디터에서는 동작하지만 모바일 빌드에서는 즉시 예외를 던집니다. 유니티에서는 reflection.emit 대신 소스 제너레이터나 표현식 트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네 번째 함정은 문자열 기반 접근의 타입 안전성 상실입니다. 두 번째 줄을 보세요. 어택으로 오타를 냈습니다. 하지만 컴파일러는 이걸 전혀 잡아주지 못합니다. get 메서드가 너를 반환하고 세 번째 줄에서 널 레퍼런스 익셉션이 터지죠.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name of 연산자를 사용하면 됩니다. 두 번째 줄처럼 name of player.attack으로 쓰면 컴파일 타임에 문자열로 변환되면서 동시에 어택이 실제로 존재하는 멤버인지 검증합니다. 메서드 이름이 바뀌면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므로 리팩토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죠. name of는 C# 6제명에서 도입된 연산자로 변수나 타입, 멤버의 이름을 문자열로 반환합니다. 컴파일 타임의 평가되므로 리팩토링 시 자동으로 이름이 변경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C# 버전별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 6.0 이전에는 리플렉션에 이렇게 문자열을 직접 하드코딩해야 했습니다. C# 6.0 이후에는 네임업으로 컴파일 타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리플렉션 자체를 대체하진 않지만 가장 위험한 문자열 하드코딩 문제를 해결한 것이죠. C# 9.0에서 도입된 소스 제너레이터는 리플렉션의 가장 강력한 대안입니다. 컴파일 타임의 코드를 분석하고 새로운 소스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해서 런타임 리플렉션 비용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제이슨 직렬화입니다. 첫 번째 줄의 비포 코드는 제이슨 시리얼라이즈가 내부에서 리플렉션을 사용합니다. 느리고 AOT 환경에서 위험하죠. 반면 네 번째 줄의 애프터 코드는 소스 제너레이터가 컴파일 타임에 직렬화 코드를 생성합니다. 런타임 오버헤드가 0이고 IL2CPP에서도 안전합니다. 단넷의 방향성이 확실히 런타임 리플렉션에서 컴파일 타임 코드 생성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C# 12에서는 인터셉터스라는 실험적 기능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리플렉션 호출을 컴파일 타임에 가로채서 정적 코드로 대체하는 메커니즘인데요. 아직 프로덕션에 쓸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단넷의 방향성이 런타임 리플렉션에서 컴파일 타임 코드 생성으로 확실히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마지막으로 리플렉션 사용 판단 체크리스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타입을 컴파일 타임에 알 수 있다면 리플렉션이 필요 없습니다. 제네릭이나 인터페이스로 해결하세요. 둘째, 호출 빈도가 높으면 절대 인보크를 쓰지 말고 벨리게이트로 캐싱하세요. 셋째, IL2CPP 빌드 대상이면 link.xml이나 프리저브로 스트리핑을 방지해야 합니다. 넷째, 소스 제네레이터로 대체할 수 있다면 그게 더 나은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자열로 멤버에 접근할 때는 네임오브를 반드시 사용하세요. 핵심 요약입니다. 타입오브는 IL의 LD 토큰으로 가장 빠르고 get타입은 런타임, 실제 타입을 반환합니다. 메서드 인포.인보크는 직접 호출보다 100배 이상 느림으로 반드시 캐싱이 필요합니다. 바인딩 플래그스로 프라이빗 멤버까지 접근할 수 있지만 남용은 금물이고 IL2CPP 환경에서는 코드 스트리핑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대 C샵에서는 소스 제너레이터가 리플렉션의 성능과 AOT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